안녕하세요 여러분, 달팽이쌤입니다. 오늘은 수학 3단원 규칙과 대응을 새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과 대응 단원은 앞에서 배웠던 1단원 그리고 2단원과는 다르게 배울 내용이 훨씬 적으니 부담을 조금 덜고 수업에 참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책 50쪽 두 양 사이의 관계를 알아볼까요? 3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친구들이 여러가지 부품을 사용하여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봅시다. 여기서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이라는 것은 어떤 두 양 사이에 서로 정해진 규칙이 있어서 서로 연관지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선생님은 학생의 수와 그리고 책상의 수를 연관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비교해보면 책상 한 개에 학생이 2명씩 붙어있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책상에도 2명의 학생이 붙어있고, 그래서 학생의 수와 책상의 수를 선생님은 서로 대응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여러분이 한번 찾아봅시다. 선생님은 한 가지를 더 찾아보면 학생의 수와 빨간색 삼각형 있죠. 학생 2명 그리고 빨간색 삼각형도 2개, 마찬가지로 여기도 빨간색 삼각형이 2개. 이런 식으로 서로 연관지을 수 있는 두 수를 우리는 서로 대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을 활용해서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준기는 사각판과 바퀴를 사용하여 자동차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알아봅시다. 그림에 나타난 사각판과 바퀴의 수를 비교하면서 어떤 규칙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사각판은 1개, 그리고 바퀴는 2개입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사각판은 2개, 바퀴는 하나, 둘, 셋, 넷, 총 4개가 됐고요. 세 번째 그림에서는 사각판이 3개, 바퀴는 총 6개가 됐죠. 네 번째 그림에서 사각판은 4개, 바퀴는 총 8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림을 보면 이 사각판과 그리고 바퀴가 늘어가는 개수에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규칙일지 밑에 첫 번째 동그라미를 보겠습니다. 사각판의 수 그리고 바퀴의 수는 어떤 규칙으로 변하는지. 자,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세 번째 순서, 네 번째 순서로 갈 때마다 사각판의 수가 몇 개씩 늘어나나요? 그쵸, 사각판의 수는 1개, 2개, 3개, 4개. 점점 1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의 개수는 처음에는 하나, 둘, 2개, 두 번째에는 2개가 추가됐고, 세 번째에도 2개가 추가, 네 번째에도 2개가 추가. 그래서 바퀴의 수는 2개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한 이 규칙 말고도 또 다른 규칙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각판과 바퀴의 개수를 서로 비교해보세요. 첫 번째 그림에서 사각판의 개수는 1개, 바퀴는 2개. 두 번째 그림에서 사각판의 수는 2개, 바퀴는 4개. 세 번째 그림에서 사각판은 3개, 바퀴는 6개. 네 번째 그림에서 사각판은 4개, 바퀴는 8개. 이거 여러분 약수와 배수가 떠오르지 않나요? 사각판의 수를 2배 한 만큼이 바퀴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그림만 가지고도 우리가 물론 한 가지 규칙만 나올 수도 있지만 2가지 또는 3가지 규칙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교과서 51쪽 첫 번째 동그라미로 가보겠습니다. 준기가 이어서 조립할 모양을 붙여보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4번째 순서를 했기 때문에 5번째 순서에는 이렇게 사각판은 5개, 그리고 바퀴는 위아래로 하나씩 더 달려서 바퀴가 총 10개가 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사각판이 6개일 때의 모양도 생각해보라고 되어 있는데 사각판이 6개일 때에는 바퀴가 총 몇 개일까요? 네, 사각판이 개수보다 2배 많은 게 바퀴 개수라 했기 때문에 바퀴 개수는 12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래 사각판이 10개일 때 바퀴는 몇 개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우리는 이 규칙을 이미 앞에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붙임딱지를 붙이지 않고도 사각판의 수를 가지고 바퀴 개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각판이 10개라면 바퀴는 곱하기 2를 했을 때 총 20개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는 항상 일정하게
서로 2배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동그라미도 보겠습니다. 사각판의 수와 바퀴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말해보세요.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사각판의 수를 곱하기 2, 사각판의 수를 2배한 게 바퀴의 수와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3번, 주변에서 서로 대응하는 두 양을 찾아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말해봅시다. 여러분도 지금 주변을 둘러보면서 대응 관계가 있을 만한 두 물건을 찾아보세요. 선생님은 교실에 있는 색연필 한 세트를 찾았는데 색연필 한 세트에는 색연필이 12자루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칙을 이용했을 때 색연필이 만약에 10세트가 있다면 색연필은 총 몇 자루가 있을까요? 한 세트에는 12자루가 있었는데 이게 총 10세트가 있기 때문에 색연필은 총 120자루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나 또는 주변 물건들을 보면서 그 규칙을 알 수 있다면 굳이 직접 색연필 10세트를 찾아보거나 또는 색연필 10세트를 그려볼 필요가 없이 규칙을 이용해서 색연필이 총 몇 자루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지혜와 슬기는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으로 로봇의 몸체를 만들려고 합니다. 노란색 사각판의 수와 초록색 사각판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알아봅시다. 이번에도 한번 규칙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노란색 사각판과 초록색 사각판으로 모양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보세요. 자, 살펴봤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위 모양에서 변하는 부분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변하는 부분은 그리고 어떻게 변하는지 말해보세요. 일단 변하지 않는 부분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네 번째 그림을 보면 가면 갈수록 노란색과 녹색 부분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변하지 않는 부분은 가장 위쪽에 초록색 사각판이 2개씩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부분은 가장 윗줄 녹색 사각판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부분을 어떻게 변하는지도 써보면 노란색, 그리고 녹색. 노란색과 녹색 사각판이 몇 개씩 늘어나고 있었죠? 네, 노란색과 녹색 사각판이 한 개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칙을 이용해서 세 번째 동그라미도 풀어보겠습니다. 모양에서 변하는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며 노란색 사각판의 수와 초록색 사각판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첫 번째 순서, 두 번째 순서, 세 번째 순서,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순서까지 그림에 나타난 초록색과 노란색 사각판의 개수를 구해야 하는데 그림으로 다시 올라가 보면 첫 번째 그림에서 노란색 사각판은 1개, 초록색 사각판은 1개가 있었지만 위에 있는 2개도 같이 합쳐주면 3개, 두 번째 그림에서 노란색 사각판은 1개가 들어서 2개, 초록색 사각판도 1개가 들었지만 위에 있는 2개까지 합쳐서 4개, 세 번째 그림에선 각각 3개와 5개. 이 순서로 수를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색은 1개, 그리고 녹색 사각판의 수는 가장 윗줄에 있는 2개를 더해서 3개. 두 번째 그림, 노란색 사각판은 2개, 녹색 사각판도 마찬가지. 노란색과 같은 줄에 각각 하나씩이 있어서 2개가 있었지만 가장 윗줄에 있던 녹색 사각판 2개를 합쳐서 4개. 그 다음 5개. 노란색 사각판이 각각 4개, 5개, 6개일 때에는 마찬가지 녹색 사각판의 개수도 각각 하나씩 늘어서 6개, 7개, 8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동그라미로 가보겠습니다. 노란색 사각판이 그렇다면 20개일 때 초록색 사각판은 몇 개가 필요한지 표나 그림을 그리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노란색 사각판이 20개면 녹색 사각판도 똑같이 일단 20개가 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과서 52쪽 그림에서 가장 윗줄에는 항상 녹색 사각판이 2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2개를 더해주면 초록색 사각판은 총 22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아래 동그라미를 구해주면 노란색 사각판의 수 그리고 초록색 사각판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러나는 개수는 노란색과 녹색 사각판이 항상 똑같았지만 가장 위에 있는 녹색 사각판 2개의 개수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초록색 사각판의 수가 노란색 사각판의 수보다 2개 더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 모양 조각을 이용하여 다양한 대응 관계를 만들어 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대응 관계를 만들진 않고 그림을 보면서 그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마름모 조각 그리고 삼각형 조각으로 대응 관계를 만들었어. 그렇다면 마름모 조각의 수와 삼각형 조각의 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개수를 직접 써보면 마름모는 첫 번째 그림에서 1개, 삼각형 조각은 2개, 두 번째 그림에서 마름모 조각의 수는 2개, 삼각형 조각의 수는 3개, 세 번째 그림에서 마름모 조각의 수는 3개, 삼각형 조각의 수는 4개. 봤더니 서로 1개씩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규칙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삼각형 조각의 수가 마름모 조각의 수보다 1개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 여자친구는 빨간색 사각형 그리고 녹색 삼각형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서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규칙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림에서 빨간색 사각형은 1개, 녹색 삼각형은 2개, 두 번째 그림에서 빨간색 사각형은 2개, 그리고 녹색 네모는 4개, 세 번째 그림에서는 각각 3개와 6개였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그림에서의 개수를 비교해도 괜찮고 또는 몇 개씩 늘어나고 있는지를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림을 보면 빨간색 네모는 1개씩 늘어나고 있고 녹색 삼각형은 2개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규칙을 찾으려고 했을 때 각각의 도형이 몇 개씩 늘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지금 선생님이 쓴 식처럼 두 도형 사이의 개수를 이렇게 서로 덧셈과 뺄셈 또는 곱셈과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그럼 익힘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익힘책 32쪽 그리고 35쪽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익힘책 32쪽입니다. 1번, 다음에 이어질 알맞은 모양을 붙여보세요. 여러분은 준비물 보면서 직접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빈칸에는 보라색 삼각형이 5개 그리고 주황색 사각형이 10개가 있는 모양을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삼각형의 수와 사각형의 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며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위의 그림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첫 번째 그림에서 삼각형은 1개, 사각형은 2개, 두 번째 그림에서 삼각형은 2개, 사각형은 4개, 세 번째 그림에서 삼각형은 3개, 사각형은 6개. 지금 삼각형은 1개씩 그리고 사각형의 개수는 2개씩 늘고 있었고 사각형의 개수는 삼각형의 개수의 2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번, 삼각형이 10개일 때 필요한 사각형의 수는 2배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20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삼각형이 30개일 때에는 마찬가지 사각형은 2배가 필요하기 때문에 60개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3번입니다. 그렇다면 사각형이 100개라면 삼각형은 몇 개가 필요한지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사각형이 100개라면 삼각형은 그 절반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 나누기를 해서 50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 삼각형의 수와 사각형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써보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이렇게 나눗셈으로 나타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의 앞뒤 순서는 뒤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5번입니다. 교실에서 대응 관계가 있는 것을 찾아 써보세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 책상의 수는 모든 수의 4배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러분은 어떤 걸 찾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한 가지만 더 써보겠습니다. 문의 개수랑 창문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문은 1개, 그리고 창문은 2개, 그리고 뒤에도 문이 1개, 창문이 2개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선생님은 이런 규칙을 또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1, 2,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그림을 보면서 1번 빈칸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배열에서 변한 부분,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생각하며 사각형의 수와 삼각형의 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일단 개수를 세보면서 변한 부분과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인지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그림에서 사각형은 1개, 그리고 삼각형은 3개였습니다. 두 번째 그림에서 사각형은 2개, 삼각형은 4개. 세 번째 그림에서 사각형은 3개, 삼각형은 5개. 네 번째 그림에서 사각형은 4개, 삼각형은 6개죠. 그럼 이 규칙을 기억하면 사각형의 수가 5개일 때에는 삼각형의 수가 하나 더 늘어서 7개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양쪽에 붙어있는 삼각형은 항상 변하지 않고 사각형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삼각형의 개수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이렇게 있었고, 두 번째 그림에서도 사각형과 삼각형이 하나씩 늘어났고, 세 번째 그림에서도 사각형과 삼각형이 하나씩만 늘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각형과 삼각형의 개수가 각각 하나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낸 이 규칙을 보면서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사각형이 10개일 때 삼각형은 몇 개가 필요한지. 사각형이 10개라면 삼각형도 똑같이 10개가 필요하겠지만 양쪽에 붙어있던 삼각형의 개수도 더해주면 삼각형은 총 12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3번, 사각형의 수와 삼각형의 수 사이 대응 관계를 써보세요. 1번의 표를 보면서 규칙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뺄셈을 이용했다면 삼각형의 수 빼기 2가 사각형의 수다,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 식의 앞뒤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4번부터 6번, 만화 영화를 1초 동안 상영하려면 그림이 25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 그리고 필요한 그림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세요. 4번 문제입니다.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과 필요한 그림의 수 사이에는 어떤 대응 관계가 있는지 표를 이용하여 알아보세요. 1초에 그림이 25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2초는 곱하기 25를 해서 50, 3초에는 3 곱하기 25를 하면 75, 4초, 5초, 6초도 각각 계산을 해줍시다. 그렇다면 5번, 만화 영화를 10초 상영하려면 그림이 몇 장이 필요할까요? 1초에는 25장이었기 때문에 10초에는 10배에서 250장이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6번, 만화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 그리고 필요한 그림의 수 사이의 대응 관계도 나타내 보겠습니다. 만화 영화를 1초 상영한다면 그 시간의 25배만큼 1초에 25장의 그림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규칙을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3번에서는 우리가 식으로 나타냈었는데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하던, 또는 선생님이 조금 전에 6번처럼 문장으로 표현하던 모든 게 정답이니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도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3단원 규칙과 대응은 앞으로 2시간만 더 하면 수학 교과서에서 배우는 부분은 끝이 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수업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